복부에 가로주름은 위장장애를 말하는 것이다. 위장장애나 건강장애 있는 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고민했는데, 위장장애와 건강장애의 증상들은 99% 일치하고, 또한 몸에 구부러진 것, 못 먹는 것, 신체적인 해부학적인 특징도 대부분 비슷하다. 특별한 것은 복부에 가로지르는 주름이 깊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위가 어떻게 나쁘고 좋은지 궁금해야 하기 이전에 아래 사진처럼 복부에 주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장장애와 건강장애 신체에서 나오는 증상들은 거의 일치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이가 들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학생의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복부를 그런 것까지 들춰보면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 위, 심장, 특히 위의 그림처럼 가로주름 내부에 갇혀있는 부분이 위에 해당한다. 앞쪽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지방으로, 뒤쪽은 심장을 단단한 근육으로, 그 뒤에 척추뼈가 있다. 위라는 부분은 풍선과도 같아서 먹으면 늘어나고 소화가 되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다. 그림처럼 위를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두껍고 딱딱해져서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아프거나 다시금 밖으로 역류해버리니 이 일이 벌어진다. 음식을 먹으면 명치끝이 아프고 심장이 찔리듯이, 그리고 등 뒤쪽 브래지어 라인 등뼈가 아플 때 문지르면 편한 것이 위장장애와 건강장애를 겪는 분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배 앞쪽 지방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복부 한쪽으로 위장을 눌러서 통증이 오고 40kg 정도의 마른 뱃가죽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것은 복부 배 안쪽의 지방이 딱딱해질 정도로 지방이 뭉쳐있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적치라고 하는 부분은 거름의 지방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소장과 대장을 거미줄처럼 묶어서 연동 운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소화가 안되고 먹으면 아프고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효과적으로 몸속 지방을 어떻게 빼내느냐의 시간과 싸움에서 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위가 먼저 편함을 얻게 됨에 따라 잘 먹을 수 있고 에너지가 생겨 운동함으로써 근육을 잡고 있는 지방도 빠지면서 몸이 빨리 좋아질 수 있게 된다. 두통과 먹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편두통. 두통이 오는 이유는 먹는 것과 관계성이 깊다. 두통은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다. 먹기만 하면 두통이 심해서 먹는 것이 두렵고 먹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신경정신과 약까지 먹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위가 깨끗한데 먹지 못하고 제발 좀 먹게 해달라는 것이다. 삼척에 사는 애 양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공부도 잘하고 예쁜 학생이지만 먹는 것을 어찌나 힘들어하는지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학원에 갔다 와서 저녁 한 끼만 식사를 하여도 그나마 행복한 식사가 되지 못하고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두통을 호소했었다. 행복한 식사가 되지 못한다. 먹기만 하면 두통이 와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통 때문에 검사는 다 해보고 병원을 다녀봐도 해결점이 없었기에 멀리까지 찾아온 케이스였지만 필자에게 하루 왔다 가고서는 식사 후에는 두통이 없었다고 했었다. 그림을 보면 위를 무엇인가 누르고 있는데 물을 붓거나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즉 위장의 내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위장을 감싸고 있는 주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그것이 풀어나가면 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먹기만 하면 아픈 이유는 우리의 장기가 눌리면 어느 방향이라도 삐쳐나가는 부분들이 아프다. 명치에 위가 쏠리면 명치가 아픈 것이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이 아픈 느낌이 들고, 등 뒤쪽으로 가면 브래지어 라인 쪽이 아플 수밖에 없다. 어머나 20년 동안 고생했던 위장이 좋아졌어요.
먹기 위한 것, 먹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에게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무슨 대수이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데 그거 왜 안 돼? 라고 반문을 한다. 잘 먹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우리의 몸을 해부학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횡격막이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매한 이야기를 한다.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에 새로운 이론에 반문하시기도 하지만 한의원에서 적치라고 하는 부분도 그림의 바위덩이가 손오공을 누르듯이 우리의 위를 우리 몸에 누르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눌려 있는 곳에 음식물을 밀어 넣으면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청주의 서신의 B씨는 잘 먹지 못해서 160cm 넘는 키에 겨우 43kg의 몸무게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사지를 받고 침을 맞고 횡격막이나 어떠니 체질이 어떠니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구절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필자에 오기 전까지 서울의 유명 한의원에 4주 입원하라는 말을 입원했었지만은 살이 붙기는커녕 오히려 3kg이 덜 나가는 몸이 되어 3주 만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었다. 서울의 유명한 한의원에서 4주 입원하였으나 살이 찌기는커녕 3kg이 더 빠져버려 3주 만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몸무게가 더 빠지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한의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퇴원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다시금 입원하고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장이 움직일 공간이 더욱 없어진다. 그로 인해서 먹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 기도원까지 가서 아픈 분들 사이에서 서러움에 울어볼 노력도 정도로 노력했었다. 결국에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비쩍 마른 몸으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필자는 그분께 닭죽을 먹으러 가자고 했었다. 지금 잘 먹지 못해서 왔는데 고기를 먹으면 설마 잘 될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했던 분이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딸과 함께 점심으로 어제 먹었던 닭죽을 먹고 왔다고 했다. 딸도 건강하지 못해서 먹는 것이 힘들었는데 고기인 닭죽을 먹고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필자를 만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모녀가 식사를 하는 것이 하루 만에 체질이 변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의 말썽을 부리던 위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한의에서 말하는 체질이 변한 것도 위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위장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살짝 건드려만 줘도 20년 이상 고생했던 잘 먹어야 한다는 고민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해부학적인 지식과 장기의 이름을 외우는 데 힘을 쓴 기존 지식으로는 정말 잘 먹기 위한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위장장애가 좋아지면 공황장애가 사라진다. 업무랑 같이 왔던 딸도 먹는 것도 힘들어서 억지로 뷔페에서 운동삼아 힘든 일을 해야만 그나마 몸이 움직여지고 사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이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엄마랑 닭죽을 먹고 와서는 살 것 같다 라고 말한다. 몸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고 잘 먹는 것만으로 몸을 힘들게 했던 불안감, 초조감들은 조금씩 사라져서 공황장애나 위장장애에서 탈출한다는 것들은 밥 한 술도 뜨지 못했던 분들이 아침부터 삼겹살로 시작해서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한밤중에 밥통을 뒤져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소화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렸다는 것이고 몸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몸에 좋은 신호이기도 하다. 공황장애에서 무기력함이 대표적인데 먹지 못했을 때 근육 손실량이 커지므로 인해서 한순간에 몸무게가 한 주에 3-4kg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잘 먹게 되는 것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시간만큼 공황장애가 좋아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단지 잘 먹고 잘 잤으면 좋겠다는 위장장애와 공황장애 환자들이 겪는 몸의 증상들로는 무기력, 두근거림, 불면증, 명치 아픔, 등 쪽의 통증, 어깨 통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호흡곤란, 불안, 우울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사라졌어요. 먹기만 하면 화장실로 뛰어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에도 위보다도 장에 대한 문제이다.
소장과 대장이 강제적으로 운동하지 못함으로 오는 즉 장의 움직임을 시비한가 우리의 구조적인 체형에 유연하지 못하게 뻣뻣하게 장을 잡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장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음식물이 들어가도 그냥 화장실로 버려지게 된다. 그림에서 두 개의 예시가 있는데 왼쪽은 출렁이고 움직임이 수월하고 부드러운 구조로 무엇이 들어가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미 음식물과 옆의 단단한 벽에 걸어막혀 연동이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유연해야 된다. 배가 딱딱할 때 나오는 증상은 감염성 대장증후군, 변비, 불면, 우울증, 공황장애, 위장장애, 변비가 사라져버렸네. 장이 불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변비, 두통, 면역력 저하, 손발의 차가움, 소화불량, 수면장애, 불안장애, 통풍, 비만, 무역 등이 있다. 장이 불편하면 면역력 시대인데 같은 공간에 활동했지만 누구는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은 개인의 면역력의 차이임을 알게 되고 언젠가 완벽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요즘처럼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해서 다시 음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면역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면역력.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에 슈퍼맨이 들어왔다. 프로바이오틱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변비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를 따진다면 무조건 변비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급하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의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 흐트러진 장애에 신경을 쓴다. 또한 TV 속 홈쇼핑과 건강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프로바이오틱을 권하는 추세이다. 장은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장이 살아난다. 먹어서 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장내 환경만 좋게 하는 늘 단시간의 싸움인 것이다. 유산균이나 식이섬유가 없더라도 변비가 없는 세상은 곧 장이 잘 움직이면 되고 장이 살아서 움직여주면 모모 보일러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위장장애나 공황장애 이것이 대처 사항은 원래 이 챕터에서 필자가 쓰지 않으려 했지만 책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써내려간다. 위장장애분들에게 또 공황장애 자율신경실조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만큼 이 책을 통해서 긴급 상황을 벗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판을 눌러 적고 있다. 두근거림이 심해진다.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 눈밑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다. 공황장애는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서 혹여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 근심이 되어서 심전도를 검사해도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맥박이 평소에도 100 이상 뛰고 좀 더 긴장하면 150 이상 뛰기도 해서 불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불안함으로 맥박이 다시 올라가면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 공황장애의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공황장애라는 것은 맥박이 빨라짐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이 두근대는 것이다. 못 먹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는데 그 두근거림의 시작은 맥이 빨라지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몸이 차가워서이다. 공황장애로 굳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필자가 처음 만나는 날 사용하는 방법이 맥박을 빨리 올리는 인위적인 방법이다. 의리 가슴이 두근거리면 소위 응급약을 찾는 순간에 다시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게 되어 응급약이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심리적이고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이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빨라지는 것은 몸의 피로에 의해 빨리 뛰는 것이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마구 요동하듯이 몸에서 피로를 하는 만큼 박동수가 늘어난 것으로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갑자기 호흡이 안 된다. 위장장애가 오래된 분들이나 공황장애 판단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 호흡이 안 되어서 쓰러져서 일어나 보니 응급실이었다는 분들이 많다. 즉 호흡이 안 되면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
위장장애분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서 과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산소량보다도 이산화탄소량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다. 심장이 두근대는 것은 우리 몸이 산소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 심장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근적의 움직임이 없이 심장만 두근대고 호흡이 빨라지다 보니 과호흡이란 상태가 일어난다. 저호흡이 빨라져서 산소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거나 터널을 지나지 못하는 이유가 긴장으로 인한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인데 심지어 정신을 잃기도 한다. 호흡이 안 되어서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게 되는데 이때는 비닐봉지를 입에 씌워서 호흡을 하면 해소된다. 자신의 이산화탄소를 다시금 들이마심으로 인해 인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맞추어 정신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비닐봉지를 가방에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정도로 위장장애, 공황장애를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필수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가족들이 실행해주면 당황스럽지 않을 것이다. 위장장애, 공황장애의 술과 매운 음식은 독이다. 위장장애 환자들에게 공황장애 환자들이 공통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술과 매운 음식은 몸에 독과 같이 작용을 한다. 매운 음식을 평소에 좋아했다 할지라도 공황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매운 음식으로 인해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 멀리해야 한다. 잦은 술 접대 등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도 다음날 무조건 응급실로 정해진다 할 정도로 매운 음식과 술은 독과 같은 음식이다. 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위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황장애로 직행하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공황장애가 그렇군요. 자, 오후에서 골반이 살아야 만병이 사라진다.